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부산 대표 상권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빈 점포도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상권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2.5%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산물 가격이 10% 넘게 오르면서 바다의 도시 부산 시민들의 장바구니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부산금융중심지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DIFC 입주 기관을 포함한 14개 기관과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때 유동인구가 넘쳤던 부산의 대표 상권이 급격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빈 점포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상권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명과 남포동, 부산을 대표하는 번화가지만 빈 점포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공실률은 부전시장일 때 17.1%, 남포동 14.5%, 한때 부산 대표 상권이었던 부산대학 앞은 18.8%로 부산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해마다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해 폐업과 이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지인과 현지인들이 이게 점심시간만 되면 여기는 거의 일정 말로는 도떼기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정도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다 영업을 하는 업소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글로컬 상권 조성 전략을 내놨습니다. 우선 혁신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라이콘 펀드를 조성합니다. 또 세계인이 찾는 관광형 상권을 목표로 글로컬 상권 활성화 구역 30곳을 지정해 거리 정비와 콘텐츠 재생, 브랜드 리뉴얼을 추진합니다. 관광객의 체류 동선을 넓히기 위해 내년부터 상권 투어버스, 트롤리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심각한 공실 문제 해소도 핵심 과제입니다. 부산시는 공실 홍보관 설치와 함께 공실 관리 신탁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탁 회사가 참여해 상권 내 공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겁니다. 상권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소비 진작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컬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동백전을 사용하면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고 지역 화폐와 각종 페스타를 연계해 상시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유망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해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디지털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 같은 디지털 역량 강화와 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전환, 특성화 상권 형성, 온라인 플랫폼 기반 등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은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상권 주체들이 창의적 도전과 자구적 혁신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올해 내내 2%대를 오르내리던 부산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도 2.5%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산물 가격이 10%가 넘게 치솟으며 바다의 도시 부산 시민들의 장바구니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인근 경남이 2.7%로 더 높아 지역 격차도 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전통시장의 과일과 수산물 가격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사과는 30% 가까이, 귤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부산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2.5%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주범은 단연 식탁 물가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체 6.7%나 뛰었는데 그중에서도 수산물 가격이 무려 10.4% 급등했습니다. 바다의 도시 부산의 특성상 수산물 가격 불안정은 시민들에게 더 큰 타격입니다. 올해 부산의 소비자 물가는 1월부터 7월까지 2%대를 유지하다 8월 1%대로 잠시 내려갔지만 9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쌀은 23.7%, 사과는 29.6%나 폭등했고 보험 서비스료도 16.3% 급등했습니다. 다만 추석 이후 귤과 배추 등 신선식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월과 비교해 0.2% 내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역 격차입니다. 부산이 2.5%인데 반해 경남은 2.7%, 울산은 2.5%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부산이 가장 높았는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경남이 부산을 앞섰습니다. 부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24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인데요. 동남권 내에서는 상승폭이 경남보다 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남의 서비스 부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고 부산 상승폭은 전국 상승폭인 2.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산물과 수산물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한국은행이 잡은 물가 목표 2%보다 0.5%포인트 높은 부산. 내년 1월에도 고환율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일 부산시가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금융기관들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시는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산 금융중심지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BIFC 입주기관을 포함한 14개 기관과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금융기회 발전 특구를 기반으로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와 미래성장 벤처펀드 등 부산형 3대 혁신 모펀드를 조성해 산업전환과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생태계를 구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 지원 등 금융, 기술, 인재가 순환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기반을 마련해 국제금융센터 지수 24위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말로만 이 국제금융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제금융도시가 될 수 있게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물류도시가 아니라 이 금융도시로서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제3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기념식을 2일 열고 소비자의 날 기념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날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시와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소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장애인 교육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5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지하 분수대에서 진행합니다. 소비자연합은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통해 2025년 소비자 상담 동향과 5대 주요 피해 사례, 소비자 위해 물품 전시, 국산 수입 농산물 비교 전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대학교 화단에서 골절된 고양이가 반쯤 묻힌 채 발견돼 경찰이 동물학대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도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시 20분쯤 교내 화단에서 고양이 사체가 땅에 절반가량 파묻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CCTV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양이가 사람에 의해 매몰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학대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금 없이도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앱에서 정기권과 메트로페이 충전은 물론 그동안 역산의 발매기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일회용 승차권도 모바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해외 신용카드를 모두 지원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시범 운영 보완을 거쳐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간 지원 특별 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이전 기관과 기업의 이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의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또 부산 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을 위한 해양 특화지구 지정 제도도 새로 도입돼 산업행정복합지구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케이블TV 지역방송은 지역 현안을 조명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며 공공재 역할을 해왔는데요. 유료방송 존폐 위기 속에 지역 언론 기능을 유지하려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에 큰 상처를 남긴 초대형 산불, 호남을 강타한 극한호우, 강원을 바짝 말린 가뭄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케이블TV는 지역성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수익성 악화, OTT와의 경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블TV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 케이블TV SO에게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현황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케이블TV의 보도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해온 지역 언론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분권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근거, 입법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해설 논평 금지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해설 논평의 금지가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 공론장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의 160%를 넘어서는 방발 기금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 채널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제도적 보완점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검토. 정부 관계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해설 논평 규제 조정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 구조 그리고 지역 미디어 전체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다만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케이블TV만의 대체할 수 없는 공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둘은 공존해야 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고 이후에 제가 노력할 방향입니다. 케이블TV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계의 위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생태계를 지키려면 이제라도 케이블TV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1일 양산과 김해 사이 낙동강 묽은메리 지점에 발령됐던 조류경보를 해제했습니다. 낙동강청은 묽은메리 지점의 조류경보가 지난 9월 18일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됐으며 최근 조류 측정 결과 2회 연속 해제 기준에 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온이 내려가면서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낙동강청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묽은메리 지점에는 지난 5월 29일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약 3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찾으면서 올해 누적 302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산이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2016년 296만 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입니다. 국적별로는 대만이 가장 많았고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지출액은 9월 기준 누적 7,556억 원이며 부산시는 연말까지 350만 명 이상 방문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